자, 그러면 오늘은 이 원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원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자,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에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중심점도 여기 그 원 안에 중심점, 자, 그리고 자, 여기 원에 보면 우리 극좌표 있었죠. 극좌표. 자, 0도, 90도, 180도, 270도.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을 한 바퀴 돌면 총 360도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중심점에서부터 저기 원의 둘레까지 가는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어?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반지름. 자, 그럼 중심점을 지나면서 자, 직선. 자, 끝에서 끝까지. 자, 이 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지름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지름은 자, 이래서 D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요. 자, 그리고 반지름은 자, 이렇게 R이라고 표시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수 기입할 때는 이 표시를 사용을 하죠. 자, 이 표시 우리 파이라고 읽는다라고 했어요. 파이. 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파이, 요 파이, 원주율 3.14. 자, 요거는 아니고, 자, 그냥 직경을 의미하는, 자, 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지름 표시는 치수 기입 때 몇 번 해봤죠? 자, 그런데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자, 원에는 보통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에 존재하는 점이. 자, 어떤 점이 있냐면,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중심점. 중심점. 자, 그리고 0도, 90도, 180도, 270도에 해당하는 4분점이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접점이 있는데, 자, 이 접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중심점이나 4분점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고 상대적인 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이따가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어쨌든 원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선, 선이라고 하는 명령 다음으로 많이 쓰는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쓸 텐데, 자, 그러면 일단 이 원을 그리는 방법은 총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중심점, 자, 그리고 반지름. 두 번째로, 중심점과 지름. 자, 세 번째로, 자, 투포인트. 2점. 네 번째로 3점. 2점, 2점. 다섯 번째,
참 우리 지름 반지름 치수 기입 안 해봤죠? 참 안 해봤구나.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그 빈 파일에서 원을 하나 지금 직접 그려보자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새 파일 하나 열어서 새 파일 하나 지금 열려 있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그렇죠, 뷰에 줌에 전체 클릭했고요. 자, 이제 원 아이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자, 왼쪽 그리기 아이콘 중에 원처럼 생긴 동글뱅이 있죠? 자, 이 아이콘이에요. 자, 이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원 아이콘을 클릭했더니 얘가 물어보는 게 뭐죠? 자, 자, 지금 얘가 자,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3점, 2점, 접선 반지름, TTR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아까 분명히 제가 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중심점 반지름, 중심점 지름, 자, 그리고 3점, 2점, TTR. 자,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서를 했는데, 자, 얘는 왜 중심점하고 중심점 반지름, 중심점 지름은 생략이 돼 있죠?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 중에, 자, 이 중심점 지름과 중심점 반지름은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정 안 하고 내가 그냥 바로 뭐 어디를 클릭한다든지, 자, 좌표값을 지정한다든지 했을 때 중심점 반지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심점 지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값은 중심점 반지름이고, 그 다음으로 중심점 지름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심점을 먼저 지정을 하느냐, 중심점. 원에 대한 중심점이 되겠죠.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면 이 2가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중심점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3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처음에 기본값을 사용할 거니까, 자, 중심점은 우리 100,10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00, 100, 엔터. 자, 그럼 제가 지금 100,1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자, 이 100,100은, 자, 100,100이라고 입력했는데, 요 놈이 바로 지금 내가 지금 이 지정한 좌표 있죠? 이 좌표가 바로 내가 지금 그릴 원의 중심점이 돼요. 원의 중심점에 대한 좌표.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럼 얘는 절대좌표인가요? 상대좌표인가요? 상대극좌표인가요? 어떤 좌표죠? 상대좌표? 그렇죠. 절대좌표죠.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상대좌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골뱅이를 붙인다라고 했었죠. 상대좌표나 혹은 상대극좌표는 골뱅이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여 있으니까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좌표계에서부터 100,100인 위치에 원의 중심을 제가 잡은 거죠. 자, 이제 여기서 기본값이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반지름이 50인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50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50 엔터. 자, 그랬더니 원이 이제 그려졌죠? 자, 원에 대한 중심점이, 자, 지금 화면에, 제가 이 화면에 여기가 바로 중심점인데, 중심점의 위치는, 자, 여기 좌표계에서부터 100,100인 위치고, 자, 이제 지름과 반지름을 한번 치수 기입을 해볼게요. 자, 지름은 왼쪽에 치수 기입 아이콘 중에, 자,
여기서 지름이 이 그 화살표가 반쯤 있는 게 지름일까요? 아니면 그 다 있는 게 지름일까요? 다 있는 게 지름이겠죠? 지름이고, 그러면 반 있는 거는, 반만 있는 거는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례로 지름과 반지름 클릭해 볼 텐데, 먼저 지름부터, 자, 지름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름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원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원 클릭해주고, 자,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주면, 자, 100파이라고 나오죠. 파이는 내가 따로 지정 안 해도 돼요. 얘는 원을 그렸으면 얘는 원이나 원어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파이가 안 나오는 친구 있어요, 혹시? 자, 혹시 사각형으로 나와요? 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자, 어쨌든 지금은 그 원래 파이로 나와야 되는데 폰트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제 반지름. 반지름 아이콘 클릭해서, 자, 원 다시 한번 클릭해주고, 자, 여기도 적당한 위치로 클릭해주면. 자, 아까 우리 반지름 50 줬죠? 그럼 반지름 50이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럼 파이는, 그, 반지름이 50이면 지름은 100이 맞으니까, 자, 지금 그 파이가 안 나오는 거는 폰트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어쨌든, 자, 내가 지금 지정한 것만큼 나왔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을 설명할 때, 원에는 중심점과, 자, 그리고, 자, 4분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중심점과 4분점이 진짜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근데 그거 확인하기 전에 먼저 선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자, 위쪽에 그냥 임의로 하나만 그려보세요. 길이도 상관없고 그냥 클릭해서 엔터 치면 선이 하나 그려지죠? 자, 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우리 선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렸을 때 어떤 점을 사용을 했었는데 혹시 선에서 사용한 점 어떤 건지 기억나나요? 자, 이거 기억 안 나요? 자, 이거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 선에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을 끊고 명령을 끊고 여기서 다시 시작했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점이 있는데 자, 자, 직교는 아니고, 자, 끝점이란 거 기억 안 나나요? 끝점 기억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끝점이라고 있으면 시작점도 있지 않나요? 시작점.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끝났으니까 얘가 시작점이 될 테고, 여기가 끝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오토캐드에서는 선에서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해요. 무시해요. 원래 정확히 따지면 뭐 벡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자,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선에서는 무조건 선의 끝부분이면 시작을 했든지 간에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여기도 끝점, 여기도 끝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두 개의 끝점이 있겠죠. 선에서는 두 개의 끝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가운데에 중간점. 아까 여기서는 중심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선에는 자, 끝점과 중간점이 있고요. 자, 원에는 중심점과 4분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중간과 중심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중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미들이에요, 미들. 영어로 미들이에요. 자, 그리고 중심은 센터예요, 센터. 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점은 여기 선의 중간점은 여기 원에는 중간점이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선에는 중심점이 없어요.
자, 중간점하고 중심점은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끝점은 우리가 사용을 해봤는데 중간점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중심점이나 사분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선을 그린 거고요. 자, 지금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ESC키를 눌러서. 자,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먼저 마우스 커서를 보면 십자선과 그 선택 상자가 같이 있어요. 동시에 같이 있죠. 자, 여기 그리기 아이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면 십자선만 나타나요. 어떤 좌표를 우리가 입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수정 편집 명령들,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는 선택 상자만 나타나요.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선택 상자와 이 십자선이 같이 있죠. 자, 첫 번째, 자, 그 마우스 커서. 자, 두 번째로 여기 선택 창들이 있어요. 설정 창들, 좀 긴 창들이 있죠. 자, 이런 창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설정창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다른 명령들이 실행되고 있으면 얘네들이 비활성화돼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죠. 자, 세 번째로 여기 명령행의 마지막 줄을 보면, 자, 명령행의 마지막 줄을 보면 그냥 명령 땡땡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이 이런 상태가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자, 그럼 지금 명령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선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 클릭. 자, 선을 클릭했더니 어떻게 바뀌죠? 자, 점이 3개가 나오죠. 점이 3개가 나오는데 양쪽 끝에, 자, 양쪽 끝에 있는 부분은 끝점이에요. 끝점.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아니,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중간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끝점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보이는 이 파란색 점들이 있죠? 얘네들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바로 그립이에요, 그립. 자, 혹시 이거 기억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옵션에서 그립이라고 파란색 점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파란색 점이 있다. 그게 그립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설명을 했었어요. 자, 얘네들이 바로 그립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파란색 그립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여기 끝에 있는 파란색 그립을 한번 클릭해보고, 자, 그리고 이렇게 느려보세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보세요. 그립을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선의 길이가 바뀌죠. 방향도 바뀌고 길이도 바뀌죠. 자,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길이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자, 선의 끝에 있는 그립으로는 선의 길이와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에 있는 그립을 클릭해서, 중간에 있는 그립을 클릭해서 다른 데에 놓아보세요. 그랬더니 이동이 되죠. 자, 우리가 근데 이 방법은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자, 이제 선에는 그 끝에 있는 그립과 가운데 있는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ESC키를 눌러주면 그립이 해제가 돼요. 선택이 해제가 돼요. 자, 이번에는 원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원 클릭했더니, 자, 이번에는 가운데 하나, 자, 그리고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점들이 4개, 총 5개의 그립이 보이죠? 자, 0도, 90도, 180도.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4분점이에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점이 바로 중심점이에요. 중심점. 자,
자, 얘네들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그림을 가지고 움직여 볼까요? 자, 먼저 가운데 있는 중심점에 있는 그립을 클릭해서 자, 위치로 바뀌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위치가 바뀌죠?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운데 그립을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고 200, 20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200, 200 엔터. 자, 어떻게 되나요? 내가 뭐 이동이라는 명령을 따로 준 것도 아닌데 자, 얘가 이동을 했어요. 다시 100, 100 엔터 치면 자, 얘도 근데 우리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됐으면 가운데 있는 그립, 그러니까 중심점을 선택을 했으면 우리가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요. 자, 0도나 90도, 180도, 270도 되는 4분점. 자, 0도 그립을 한번 클릭을 해보죠. 0도 그립 클릭해서 자, 위치를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더니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대로 이 원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원의 점들을 살펴봤고 원과 선의 점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얘네들을 지우죠. 자, 그냥 선택해서 그립이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면 지워지죠. 자,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주면 지워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1원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에 대한 여기 지금 1번 도형을 그릴 텐데, 자, 먼저 선을 그려놓고 한번 원을 그려보죠. 선을 그려놓고, 선을 그리는데,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선 있죠? 가운데 있는 사각형. 자, 가운데 있는 사각형의 길이가 가로 세로 길이가 40인 정사각형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시작점을 제시를 해줬는데 시작점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시작점은 임의로 잡아보죠.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자, 먼저 선 아이콘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선 아이콘. 자, x는 50이고 y는 200인 위치에서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x는 50, 200인 위치 에서 시작을 해서 사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자, 50, 200 엔터. 자,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자, 선 아이콘 클릭해서 자, 50, 200. 자, 저는 직교 모드를 켜놓고요. 자,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40이죠. 40 엔터. 자, 위쪽으로 40 엔터. 잘못 그렸네. 자, 40 엔터. 40 엔터. 자, 이건 기억 안 나요? 40 엔터. 자,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자, 우리 이거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있는 위치값이 처음에 있는 위치값이 50, 200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럼 여기에 위치가 얼마죠? 90, 200이고요. 여기는 얼마? 90, 240이 될 테고. 자, 여기는 50, 240이 될 테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원 아이콘을 먼저 클릭하고요. 자, 중심점을 50, 200이라고 입력하고요. 엔터. 자, 반지름이 얼마죠? 반지름이니까 10이죠. 20파이니까. 20파이니까 반지름은 10이 되겠죠. 10 엔터.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중심점을 50,2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반지름은 10 엔터.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 점이 어디라고 했죠? 다시 한번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90,200이 되겠죠. 90,200. 자, 그리고 반지름 10 엔터. 자, 세 번째는 얼마?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90,240 엔터. 자, 반지름 10 엔터. 자, 다시 한번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50, 얼마? 240이 되겠죠. 240 엔터. 반지름 10 엔터. 자,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자, 그런데 저는 좀 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그냥 저는 여기 선이 있으니까 선의 끝점을 선택을 해주고요. 제가 지금 선택한 게 바로 원의 반지름, 아니, 원의 중심점 대신에 그 선이 시작했던 점이 되겠죠. 자, 선의 끝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니까 끝점이라고 나타나죠. 클릭해주고 반지름 10 엔터.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아니죠,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저는 원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엔터키를 눌러주고요. 클릭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줬어요. 그리고 엔터, 클릭, 엔터, 엔터, 클릭, 엔터 했더니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 자, 중심점 지정했고요. 그리고 10이라고 반지름을 지정했더니 그려졌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 가죠? 그런데 이번엔 엔터키를 누르고 클릭해주고 엔터키 눌렀더니 똑같은 원이 그려졌어요. 또 엔터키 누르고 클릭하고 엔터, 엔터, 클릭, 엔터 했더니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자, 원 아이콘을 클릭했어요. 처음에 끝점을 지정하고 반지름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다음 순서에서 원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엔터를 눌렀죠. 엔터키를 눌렀더니 원 명령이 실행됐어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엔터키, 그러니까 캐드에서 엔터키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엔터키를 눌러주면 이전 명령이 실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전 명령이. 자, 이전 명령이 실행된다고 했는데, 이전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죠? 원 명령이었죠? 원이라는 명령이 다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원을 그려야 되니까. 자, 원 명령이 실행이 됐죠? 자, 원 명령이 실행이 돼서, 자, 제가 원 아이콘을 다시 누를 필요가 없었고요. 자, 여기 중심점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제가 여기 이제 중심점 지정.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엔터키를 눌렀어요. 자, 이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원 아이콘, 원 다 지우고요. 자,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먼저 처음에 여기 지정해주고 반지름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명령이 끝났죠? 자,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누르는데 엔터키 세 가지 제가 알려줬어요. 어떤 거? 그렇죠. 엔터키와 스페이스바와 또 하나 뭐죠? MB3 버튼. MB3 버튼. 가운데 말고 MB3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MB3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MB3 버튼 눌렀더니 명령이 실행이 되죠. 자, 또 어떤 친구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어쨌든 엔터키를 누르든 뭐 해가지고 원 명령이 실행이 됐죠. 자, 이제 중심점 여기 지정을 해보세요. 사각형에서 왼쪽 하단, 아니 오른쪽 하단 클릭하고, 자, 이제 여기서
자, 명령행을 한번 보죠. 명령행을 보니까 아까 원의 중심점 지정 또는 해가지고 자, 원의 중심점 지정했죠, 우리가. 클릭해서 지정했죠. 자,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원의 그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 D라고 돼 있어요. 지름은 우리가 아직 입력 안 해봤는데 얘는 일단 둘째 치고 꺽쇠 안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10이라고 하는 숫자 보여요? 자, 아까 우리가 반지름을 10을 지정을 했었죠. 반지름 10 지정했죠. 자, 여기 꺽쇠는 캐드에서 명령행에서 이제 자, 캐드상에서 꺽쇠의 의미가 있는데 이 꺽쇠 안에는 자, 지금처럼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문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좌표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캐드에서는 내가 그냥 엔터키를 누르면 지금 여기 뭐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다 뭘 입력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냥 엔터키를 눌러주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여기 꺽쇠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런 의미가 돼요. 자, 아까 내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했더니 얘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꺽쇠 안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값이 똑같죠? 10이라고 하는 값이 똑같죠? 그렇다면 내가 10이라고 따로 입력할 필요 없고 그냥 엔터키만 눌러주면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값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엔터키를 눌러준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는 문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기호나 좌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엔터키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좀 그릴 수 있겠죠. 자, 클릭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자, 그리고 엔터 클릭 엔터 엔터 클릭 엔터 했더니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렇게 우리 원을 원의 중심점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이제 이 원들을 위쪽에 그 바깥에 있는 선들을 이제 연결을 해야죠. 자, 연결을 하는데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선 아이콘을 같이 한번 해보죠. 선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자, 이제 위쪽에 여기 위쪽에 원의 위쪽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중심점이라고 나와요. 중심점. 자, 얘가 좀 작아서 이렇게 안 보이나? 크게 확대를 해볼까요? 자, 우리 확대하는 방법 했었나요? 휠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아이콘 한번 보죠. 아이콘 중에, 자, 여기 있는 아이콘 한번,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아이콘이. 줌 윈도우죠. 자, 줌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사각형 박스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 크게 확대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방법을 이용해 보죠. 자, 먼저 ESC 눌러서 명령을 좀 종료하고요. 자, 여기 있는 줌 윈도우. 자, 줌 윈도우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사각형 박스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정하냐면, 자, 먼저 한 이쯤 이 두 개의 점을 클릭해 주면, 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뭐 위쪽을 먼저 클릭하든 아래쪽을 클릭하든 아니면 뭐 여기를 클릭해 주고 또 여기를 클릭해 주든, 자, 이건 상관없고, 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해 주면, 자,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해 주면 여기가 이렇게 커져요. 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옆에 보니까 요러한 아이콘도 있죠. 자, 요 아이콘이 뭐라고 나와요? 줌 이전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줌 이전. 자, 클릭했더니 처음에 우리가 지정했던
그 보는 방향으로 바뀌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우리 휠 버튼 있죠. 휠 버튼 처음에 그 뷰의 줌의 전체 할 때 어떻게 하죠? 휠 버튼 더블 클릭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휠 버튼을 더블 클릭. 더블 클릭했더니 어떻게 바뀌나요? 자, 그리고 줌 이전 하면 다시 돌아가고요.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자,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처음에는 그 뷰의 줌의 전체를 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실제로 동일한 명령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자, 여기 풀다운 메뉴 여기를 한번 볼게요. 뷰에, 줌에,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게 지금 여기서 자, 뷰의 줌의 윈도우 요거를 선택을 해서 아까 영역을 지정한 거고요. 이전 명령이 옆에 있었죠. 자, 그리고 확대 축소는 뭐 우리 그 휠 버튼으로, 자, MB2 버튼으로 하는 거고, 자, 뷰의 줌의 전체는 우리 계속 지금 했었던 거지만 지금 우리가 휠 버튼 더블 클릭했던 거, MB2 버튼 더블 클릭했던 게 바로 이 범위라는 명령이에요. 범위. 자, 이 범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 그려진 화면에 그려진 것이 화면에 꽉 차도록, 자, 전체 화면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자,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려진 게 없으니까 전체 명령과 동일하게 지정이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어쨌든 이제 뷰를 몇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어쨌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위쪽에 내가 선을 그리려고, 자, 위쪽에 선을 그리려고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는데, 자, 저처럼 이렇게 중심점이라고 나타나나요? 여러분, 중심점이라고 나타나나요? 중심점이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이 원의 중심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선을 여기서 클릭을 하면 시작점이 원의 중심에서 시작을 해요. 원의 중심에서. 또 분명히 필요한 거는 여기 위에서부터, 위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ESC 키 눌러서, 자, 여기 위 부분에 90도 되는, 이 원의 90도 되는 부분과 옆에 있는 90도 되는 부분, 여기를 선을 연결해야죠. 그런데 4분점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아까 클릭했을 때 4분점이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선택이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죠. 밑에 어디 갔나? 자, 잠시만요. 자, 우리 밑에 여기 이 표시줄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밑에 있는 줄을, 응? 그렇죠. 상태 표시줄이라고 했죠? 상태 표시줄에 여기서 우리 직교 이거 썼잖아요. 직교.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상태 표시줄을 설명하면서 이 오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얘네들은 우리가 끄고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기억나나요? 자, 이 오스냅이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를 이제 지금도 켜져 있죠? 자, 여기서 마우스를 여기다 위에 올려놓고요. 오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에 올려놓고, 자, MB3 버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여기에 뭐 끝점, 중간점, 중심점, 노드 해가지고 쭉 여러가지 점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끝점, 중간점은 우리 공부했었죠. 그리고 보니까 중심점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헷갈리니까 여기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다 보면 설정이라고 보이나요? 자, 설정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마우스 커서를 자, 밑에 여기 자, 마우스 커서를 오스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MB3 버튼을 눌러보면 자, 팝업 창이 뜨죠. 팝업 창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설정이 있어요. 설정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뭐가 나오나요? 제도 설정이라고 하는 탭 중에 제도 설정이라는 창이 뜨는데 그 중에서 객체 스냅이라고 나오죠. 자, 객체 스냅 보이나요? 창 보여요? 창 보이죠?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끝점이 있고요. 중간점, 자, 그리고 중심, 자, 그리고 4분점까지 이 네 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죠. 자, 4분점. 그런데 끝점, 중심점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중간점이나 4분점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4분점. 지금 우리가 4분점 쓸 거니까 4분점에 체크를 하자고요. 자, 4분점에 체크를 하자고요. 4분점에 체크 안 돼 있죠? 자, 여기 4분점에 체크를 하고요. 그냥 클릭해주면 돼요. 자, 4분점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자, 이제 4분점에 체크가 됐고요. 다시 한번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마우스 커서를 아까 위치했던 이 원의 윗부분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 4분점이라고 나타나나요? 4분점 나타나죠. 자, 그럼 이제 4분점 여기를 클릭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4분점 클릭 해주면 위쪽을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제 여기서는 선을 연결해서 그릴 수 없으니까 엔터키를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다시 한번 선 아이콘 클릭해주고 자, 4분점과 4분점 연결해주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 쳐서 명령을 종료하고요. 선 명령 클릭해주고 4분점과 4분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선 아이콘 4분점과 4분점 엔터. 자,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도형. 자, 2번 도형을 그리는데, 자, 이 두 개의 도형, 자,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자, 이 두 번째 도형 마찬가지로, 자,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 위치를 우리 150에 20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시작 위치를 150, 200. 자, 150, 200 엔터. 자, 여기는 지금 지름 40파이죠. 그럼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계속 저기 반지름을 입력해 봤으니까 자, 이번엔 지름을 한번 입력해 보자고요. 지름. 자, 지름을 입력할 때는 영문자 D라고 입력을 먼저 해줘야 돼요. D 엔터. D 엔터. 자, 그리고 자, 지름이 40이죠. 그럼 40 엔터. 자, 여기는 제가 시작점을 150, 200이라고 입력을 했죠. 자, 그럼 여기 두 번째는 시작점을, 중심점을 어떻게 입력해 줘야 될까요? 210, 200이라고 입력해 줘야겠죠. 그럼 세 번째 원은 260, 200.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차례로 입력해서,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 자, 210, 200, 엔터. 자, 지름, D 엔터. 영문자 D, D 엔터. 그리고 40, 엔터. 자, 마지막으로 원 아이콘 클릭해주고요. 자, 260, 100, 200 엔터. 자, 그리고 지름 D 엔터. 자, 그리고 지름이 20 엔터. 자, 선생님 근데 왜 여기를 그 반지름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편할 텐데 지름 D라고 입력하고 번거롭게 D라고 입력하고 지름은 입력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지름이 40파이였죠? 40파이, 40파이. 얘는 20파이. 자, 지름이 이렇게 40파이 같은 경우에는 20, 20파이 같은 경우에 10 이렇게 딱딱 나오죠? 자, 그런데 얘가 지름이 파이가 127.5831이에요. 반지름 딱 나오나요? 반지름 딱 나와? 또 이거 계산하는 지금 계산기로 지금 두들기고 있는 친구 있죠? 자, 이렇게 지름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번거롭게 계산해서 입력하기 귀찮을 때, 어려울 때, 이럴 때는 그냥 지름값을 D라고만 입력해주면 이 지름값 입력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원을 다 입력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선 아이콘 클릭해서 얘도 4분점과 4분점 연결해주면 되겠죠? 4분점과 자, 밑에도 4분점과 4분점 연결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연결해보세요. 자, 이제 자, 여기를 이제 작은 원하고 큰 원과 작은 원을 연결을 해야죠. 자, 선 아이콘 클릭해서 4분점과 4분점을 클릭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를 봤더니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꿨는데, 자, 지금 원이 선을 먹었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선인데 원이 선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 작은 부분을 봤더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삐딱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점과 4분점을 연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기는 선이 자연스럽게 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4분점과 4분점을 연결했더니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접하지가 않죠. 자, 아까 우리 원의 점 중에서 세 번째 접점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접점. 근데 이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점이고 상대적인 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접점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선 아이콘을 먼저 클릭하고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쉬프트 키나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쉬프트 키나 컨트롤 키. 자, 쉬프트 키 눌러보세요. 쉬프트 키. 쉬프트 키 누르고 MB3 버튼. 자,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쉬프트 키 누르고 MB3 버튼을 눌렀더니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자, 그 중에서 여기 밑에 가운데쯤에 보니까 중심점과 4분점. 아, 이거는 아까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 접점이라고 있죠? 접점 보이나요? 자, 접점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접점. 클릭하고. 자, 그리고 원에, 지금 큰 원에서 한시 방향. 한시 방향쯤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한시 방향, 클릭. 자, 그랬더니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니까 그 선의 시작점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죠? 이거는
선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한시 방향을 클릭했는데 한시 방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니까 시작점이 막 움직여요. 자, 일단 그렇고 다시 한번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자, 또 접점. 자, 클릭해주고 자, 이 작은 원도 한시 방향쯤을 클릭해주세요. 클릭 했더니 자, 그리고 엔터. 자, 한번 보죠. 제가 이렇게 선을 먼저 큰 원 있죠. 큰 원에 지금 4분점이 여기에요. 4분점. 90도 되는 4분점. 자, 그리고 선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요. 분명히 저는 1시쯤이면은 한 이쯤인데 이쯤을 클릭했는데 선의 시작점이 여기가 됐어요. 자, 아까 제가 접점은 상대적인 점이라고 했어요. 그죠? 접점은 상대적인 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끝점이 지정이 되어야만 시작점이 지정이 돼요. 끝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지정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접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그냥 그 법선 방향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개념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접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이 자연스럽게 선과 접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얘가 찾아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시작점도 마찬가지, 여기 그 큰 원이나 작은 원도 마찬가지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클릭한 부분은 한 이쯤이 됐는데, 자, 끝나는 점은 여기가 됐죠. 끝점은 여기가 됐죠. 자, 이렇게 선과 원이 접할 때 자연스럽게 접하는 위치를 찾아주는 게 바로 이 접점이에요. 자, 그럼 밑에도 한번 똑같이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접점 클릭해주고 자, 여기는 한 5시 방향 클릭해주고 자, 여기도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접점 자, 여기도 5시 방향 클릭해주고 엔터 해주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선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아까 우리 사용했던 객체 스냅이에요.
자, 이 객체 스냅이라고 하면 오스냅. 자, 이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했는데, 자, 얘는 이 객체 스냅 우리가 꺼놓고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객체상의 스냅점들. 자, 그러니까 객체상의 스냅점들이라고 하면 아까 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 끝점과 중간점 이런 점들이 있었죠. 자, 끝점이나 중간점. 자, 혹은 선 같은 경우에 선이 이렇게 교차할 때는 교차점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그 이 존재하는 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인데, 자, 그 중에서는 크게 연속 모드와 단일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연속 모드는, 자, 좀 전에 우리 그 마우스 커서를 여기 오스냅에, 자, 여기 오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켜놓고 MB3 버튼을 눌렀더니 팝업 창이 하나 떴죠. 자, 여기 이렇게 뜨고, 자, 여기 설정창, 여기 끝점, 중간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했고 그냥 바로 설정창으로 들어갔었죠. 자, 여기 설정창으로 들어가주면, 설정창으로 들어갔더니,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끝점, 중간점 해가지고, 끝점, 중간점에서 한 13개 정도, 13개가 맞나? 13개 정도의 그 스냅점들이 있어요. 자, 스냅 표시가 끝점은 삼각형, 자, 중심은 동글뱅이, 자, 그리고 그 사분점은, 자, 마름모. 자,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이,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끝점에는 사각형 표시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중심점에는 동글뱅이가 나오고 이런 표시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4분점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었죠. 근데 내가 체크를 해서 사용을 했죠. 자, 이렇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연속 모드에 그 꺼져 있는 거고,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연속 모드에 켜져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4분점은 꺼져 있어 가지고 체크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자, 네, 얘네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면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 끝점이 필요한데 여기 노드가 잡힌다든지, 혹은 교차점이 잡힌다든지, 삽입점이 잡힌다든지, 자, 이렇게 내가 필요한 점들을 선택할 때 어렵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는 체크가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선 취소 눌러보고요. 선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마우스 커서를, 자, 여기 위쪽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자, 저처럼 원의 위쪽에 갖다 대고, 아까 탭키를 눌러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탭키 한번 눌러볼게요. 탭키를 여러 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탭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전환되죠? 다른 그 객체 스냅들로 전환이 되죠? 자, 이렇게 물론 다 선택을 해놓고 내가 탭키를 눌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쓸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다시 한번 설정창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체크를 해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처음 기본값으로는 보통 끝점, 중간점, 중심, 교차, 연장, 자, 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중간점 저는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체크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여기선 체크를 한번 해보죠. 중간. 자, 그럼 끝점, 중간점, 중심, 사분점, 교차점, 연장선 한 6개 정도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접점이 있죠? 선생님 아까 우리 접점 2번 썼는데 여기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면 더 편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접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객체 스냅의 특성상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이 같이 그 중복이 되면 잘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단일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좀 더 그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접점을 체크를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여기에 체크해 놓고 사용하는 건 연속 모드. 그러니까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오스냅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봤더니 안 나오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봤더니 자, 여기 혹시 구분이 가나요? 끝점, 중간점, 중심점, 사분점, 교차점, 그리고 연장선까지. 자, 내가 지금 체크해 놓은 것들과 체크 안 해 놓은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나요? 자, 여기서도 또 체크를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여기서 그냥 체크를 하면, 자, 아까 우리 설정 창까지 안 들어가도 클릭하면 얘가 체크가 돼요. 네, 일단 그렇게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일 모드. 단일 모드는 Shift 키나 컨트롤 키. 자, 제가 아까 판서할 때 요거를 놓친 것 같은데, 자, 이 단일 모드에서는 단일 모드를 사용하려면 Shift 키나 컨트롤 키. 자, Shift 키, 컨트롤 키 둘 다 누르는 게 아니고요. Shift 키나 혹은 컨트롤 키. 근데 저는 Shift 키가 좀 길어서 Shift 키를 자주 누르는데 Shift 키 플러스 MB3 버튼을 눌러주면 자, 팝업 창이 뜨죠. 자, 이 팝업 창이 뜨는 거기에도 또 똑같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Shift 키나 컨트롤 키예요. Shift 키나 컨트롤 키 눌러주고 MB3 버튼 눌러주면 자, 이제 팝업 창이 뜨는데 자, 이제 여기서도 끝점, 중간점, 교차점, 자, 이런 것들 있죠. 이 중에서 자, 얘네들은 한 번만 사용하는 거예요. 한 번만. 아까 우리 접점 사용했었죠. 접점 두 번 사용하려고 두 번 클릭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하는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끝점이나 중간점, 자, 이런 점들에 우선 적용이 돼요. 내가 선택을 하면 우선 적용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두 점 사이의 중간, 자, 이런 점들은 아예 연속 모드에는 없는 점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접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필요할 때 한 번씩 사용해 주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객체 스냅에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지만 내가 가끔씩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1회 단일 모드로 사용을 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